제가 이제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화면이 밝다 보면 OLED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높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색상 반전 선택을 하면은, 켜기를 하면은 블랙 화면으로 나오죠.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은 V40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막 V40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혹은 V40로 처음 넘어가시는 분들,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뭐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갤럭시를 사용하시거나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넘어오셨을 때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린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로만 좀 추려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카메라 기능입니다. 트리플 카메라를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카메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에는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을 때 볼륨 하단 버튼을 2번 연속으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카메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실 때는 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은 촬영이 됩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볼륨 하단 키를 2번 누른다고 카메라가 켜지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 바로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폰을 잡으셨을 때 그 카메라 버튼을 또 누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일 그런 부분은 조금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이 전원 버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2번 클릭하면은 바로 또 카메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전원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면은 바로가기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 일반에 들어가시면은 바로가기 버튼이라고 있어요. 이 바로가기 버튼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이 킨 상태에서도 그 버튼 2번만으로, 전원 버튼을 2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바로 카메라 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 하단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제 3가지 화각을 제공하고 있는 V40이기 때문에 이 3가지 화각을 촬영하시기 전에 하나씩 다 눌러보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이럴 때는 화각을 선택하는 부분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그 프리뷰 화면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대략적인 어떤 느낌의 화각으로 촬영이 되는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촬영하시면은 보다 이제 그 화각 선택하실 때 수월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기능이에요. 카메라 필터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필터가 한 10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이 다운로드 버튼에 들어가시면은 필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 필터고, 여기 보시면은 인물 사진부터 음식 사진, 그리고 어떤 사진을 찍으면은 예쁘게 나오는지 이런 그림으로 좀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로 찍는 사진들, 이런 사진들은 이런 필터를 좀 다운 받아 놓고 체크해 놓은 다음에 사진 찍을 때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좀 잘 찍은 예쁜 사진을 좀 찍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트리플샷 설정이라는, 이 트리플샷이 여기에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트리플샷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3가지 화각의 사진을 한 번에 찍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 찍은 게 있죠. 요 찍은 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멋진 영상처럼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에서 이제 효과 버튼을 누르시면은 총 지금은 6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효과를 선택하고 누르면은 그 효과에 맞는 그런 설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따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트리플 샷으로만 찍은 여행 사진을 다양한 효과를 넣어서 그런 앨범을 하나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영상 앨범으로. 그리고 이렇게 찍은 사진 중에서 당연히 3장이 같이 찍힌 사진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화각, 제일 예쁜 사진 화각만 딱 뽑아서 따로 모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포커스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진을 찍고 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배경 흐림 조정을 더 0부터 10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심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얕은 사진, 심도가 얕은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좀 약간 망원 사진으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죠. 좀 더 재밌는 사진, 좀 연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포커스 기능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기반으로 해서 재밌는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요 기능도 많이 안 써요. 여기 그냥 사진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카메라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메뉴 버튼에 들어가면 동영상 만들기라고 있어요. 동영상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몇 가지 여행 영상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을 누르면은 이 영상들을 이제 불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이제 불러드리는 데는 영상의 크기나 그 화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불러드린 영상은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시고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합니다. 라이브러리 선택하면 여기 테마 없음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이 테마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4가지만 있는데 이 4가지가 다가 아니거든요. 요게 이제 다운로드를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이 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드라마 이렇게 바꾸면은 음악이랑 영상을 되게 멋있게 연출까지 해주죠. 이게 뭐 다른 제품에도 뭐 아이무비라든 뭐 이런 기능에도 있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멋스럽게 좀 바꿔주는 느낌. 요거 자주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영상 편집하실 때 요런 거 자주 사용하시면 괜찮고,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자막을 넣는 게 좀 한계가 많습니다. 자막 넣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뭐 제목이나 설명 이런 거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중간 자막 넣거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빨리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는 그 한 손 사용하실 때 그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요.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그 화면에 들어가시면 미니뷰라고 있고요. 이 미니뷰는 한 손으로 좀 쉽게 축소도 하고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한 손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뭐 한쪽은 잡고 한쪽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야 될 때 이걸 이렇게 막 선택하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쓱 훑으면은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돼서 내가 이제 어디를 누르든지 편하게 좀 누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길이는 크기랑 이런 거를 좀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이동도 가능하고 뭐 여기서 이제 취소 원상 복귀 하시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오른손일 경우에는 반대로 하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이제 GIF, 그러니까 움짤이죠. 움짤 형태로 조금 만드는 방법. 여기 보시면은 캡처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GIF 캡처라고 있고요. GIF 캡처는 요 정도 사이즈,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캡처 뜰 때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하나 이제 구동을 하고 이렇게 구동을 해놓고 영상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그 움짤로 만들려면은 요거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서 지금 몇 초 동안 움짤이 되고 있다라는 거, 최대 15초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움짤이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 뭐 이제 스톱을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이거를 저장하거나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이 되었고요. 여기 GIF 캡처로 들어가 있죠. 요거를 이제 뭐 블로그 포스팅에 쓰시거나 혹은 뭐 친구들과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움짤 형태로 좀 쓰실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큰 화면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멀티 윈도우 기능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뭐 이거는 그 전부터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요 제품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요 네모난 버튼,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화면이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죠. 갈라지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영상을 보면서 웹서핑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로 보면서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 메모 같은 걸 띄워놓고 뭐 다른 거 체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기능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끄신다고 하면은 요거를 다시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원상복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근성 기능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가지를 집어넣어 놨어요. 접근성 기능에. 접근성을 들어가는 방법은 홈을 3번 연속 3번
누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돋보기, 화면 색상 반전, 흑백 화면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이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셔야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그 일반의 접근성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접근성 중에서 접근성 기능 바로가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접근성을 기능을 추가할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토크백은 선택하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토크백은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그 버튼을 이제 누르기 전에 그 버튼의 메뉴를 알려주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세팅하고 나면은 막 다른 데 들어가고 막 버튼 누르기도 힘들어지고 다시 원상복귀 하는데도 조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요거는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많이 쓰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전이라든지 색상 반전이라든지 흑백 화면 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만 세팅을 해놨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화면이 밝다 보면 OLED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높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색상 반전 선택을 하면은, 켜기를 하면은 블랙 화면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컬러, 색상, 사진들은 좀 이렇게 날아가 버리기는 하는데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웹서핑 같은 데 들어갈 때, 이렇게 웹서핑 하면 들어갈 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거, 요런 기능들이 있고요. 3번 다시 누른 다음에 색상 반전 누르면은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흑백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흑백 화면으로 전환 누르면은 화면이 좀 흑백으로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책 같은 거 많이 읽을 때 이렇게 해서 화면 좀 줄여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북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북 기능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보기 편한 모드가 있어요. 보기 편한 모드를 누르시면은 색깔이 조금 더 그 블루라이트를 좀 차단해 줘 갖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모드도 좀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G전자 스마트폰에서 항상 저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플로팅 바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제품들도 비슷한 기능들, 다른 이름으로 다 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플로팅 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주 쓰는 메뉴들을 좀 모아놓고 선택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로팅 바 설정에 들어가셔서 플로팅 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일반의 플로팅 바라고 있고, 설정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플로팅 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즐겨찾기로 넣어놓으면 한 번에 걸리기도 하고요. 메모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캡처 기능, 그 다음에 GIF 기능, 이런 부분, 이런 기능까지, 음악까지 이렇게 좀 활용하실 수 있고, 위치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자기가 좀 안 쓰는 부분, 버튼이 좀 이게 누르다가 잘못 눌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잘 안 쓰는 구간에 이렇게 좀 넣어 놓으면은 필요할 때 좀 유용하게 좀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자주 활용하고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인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는 여기 어시스턴트 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 대부분 누른 다음에 오늘의 날씨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성남의 예상 최고 기온은 13도, 최저 기온은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누르고 나면은 말 타이밍을 못 맞춰갖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 키를 그냥 누르고 있는 상태로 말을 하면 돼요. 물론 진동으로 얘가 이제 누르고 있으면 진동으로 말할 타이밍을 알려주고, 그때 말한 다음에 손 떼면은 필요한 말만. 오늘의 날씨는 빠르죠, 확실히. 그러니까 얘가 그 음성을 받아들일 시간을 정확하게 얘가 모르기 때문에 그 길게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오류가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진동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말하고 바로 떼면은 바로 얘가 인식을 하고 그 명령에 대한 그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 키는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V4T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기능 중 많은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데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능들, 제가 소개시켜 드린 몇 가지 기능들만 조금씩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셨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스마트폰이 약간 자기만의 좀 이런 특이한 기능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뭐 다른 제품들도 제공을 하겠죠.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지만 이런 편리한 기능들 조금 잘 활용하시면은 LG전자 스마트폰도 상당히 좀 쓸만한 기능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쪽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